편안히 눈을 감아보세요. 당신의 숨결이 고요한 밤 공기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우리 우주에 가장 심오한 비밀을 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광활한 우주의 품에서 평온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당장 잊고 싶어 하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없이 완벽한 우주의 한 조각, 바로 우주 상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실수가 어떻게 당신의 모든 고민을 지워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요한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세기 초 한 위대한 지성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는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직물처럼 엮어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위대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방정식에 따르면 우주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 때문에 모든 별과 은하가 서로를 끌어당겨 결국 한 점으로 붕괴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바라본 밤하늘은 영원불변의 고요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정식에 작은 조각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마치 완벽한 그림에 어울리지 않는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리듯 그는 우주상수라는 한글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미지의 반발력, 즉 우주가 붕괴하지 않도록 밀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이 작은 상수는 그의 우주를 정적이고 안정적인 영원한 모습으로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든 아름다운 해결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추가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를 두고 내 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는 천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방정식을 수정하고 있을 무렵 멀리 윌슨산 천문대에서는 또 다른 혁명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당시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의 성분들을 관찰하고 있었죠. 그는 이 성분들이 사실 우리 은하 내부에 있는 가스 구름이 아니라 수백만 광년 떨어진 또 다른 우주, 즉 외부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든 엄청난 발견이었지만 그의 진짜 발견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은하들에서 오는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은하의 빛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부릅니다. 멀어져가는 구급차에 사이렌 소리가 낮아지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광원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길어져 붉게 보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붉은 빛을 띠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주는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븐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빵처럼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나며 모든 은하를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아인슈타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원래 방정식은 이미 팽창하는 우주를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실수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집어넣었던 우주 상수는 필요 없었습니다. 우주는 붕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팽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주 상수를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과학계에서 잊힌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는 유령처럼 다시 돌아와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허블의 발견이 그려낸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은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138억 년 전, 상상할 수 없이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시작된 대폭발, 빅뱅.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우주는 끝없는 확장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별, 모든 행성,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을 이루는 모든 원자들이 그 위대한 시작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장엄한 팽창의 그림 속에서 아인슈타인의 실수는 잠시 잊혔지만 우주는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세기 후반이 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중력이 브레이크처럼 작용하여 팽창 속도가 점차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치 하늘로 던진 공이 중력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다가 결국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아주 멀리 있는 초신성을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신성은 거대한 별이 일생의 마지막에 폭발하며 내뿜는 찬란한 빛으로 그 밝기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우주의 거리를 재는 표준 촛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초신성일수록 더 과거의 우주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 밝기와 적색 편의를 비교하면 과거의 우주 팽창률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던 천문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가속 팽창. 이것은 마치 하늘로 던진 공이 떨어지기는커녕 위로 솟구치며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과 같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힘이 중력을 이기고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힘에 암흑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수십 년 전 아인슈타인이 폐기했던 유령, 우주상수였습니다. 그가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 도입했던 반발력이 이제는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는 사실 우주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위대한 통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공간 그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에너지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은하들을 서로에게서 더욱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관을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 즉 별, 행성,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루는 물질은 우주 전체 에너지의 고작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검출할 수도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하늘의 고요함 뒤에는 이처럼 거대한 미스터리와 에너지가 숨 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 즉 우주 상수가 연기 아니라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그 값이 대체 왜 이토록 작은 것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우주 상수 문제라고 불리는 이 미스터리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비롯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완벽한 진공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조차도 실제로는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수많은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마치 미세한 거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진공 에너지 또는 양자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에너지는 질량과 같고 질량은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이 진공 에너지는 엄청난 양의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즉, 양자역학의 계산에 따르면 우주 상수는 어마어마하게 큰 값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우주 상수의 값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값보다 무려 1 뒤에 연기 120 개나 붙는 수만큼 작습니다. 120 제곱분의 1. 이것은 인류가 과학 역사상 마주한 가장 큰 오차입니다. 마치 태평양의 실제 부피를 측정했더니 물 한 방울이 나온 것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일치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주는 이론이 예측하는 거대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이토록 기묘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한 것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지의 물리 법칙이 존재하여 이 거대한 진공 에너지를 거의 완벽하게 상쇄시키고 아주 작은 값만 남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거대한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다가 한쪽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겨서 남은 잔향과도 같은 것이 오늘날의 암흑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불일치는 과학자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지금 당장 잊고 싶은 문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두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토록 거대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좌절스러운 미스터리 속에 어쩌면 우리 존재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기묘한 침묵, 이론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생각해 볼 만한 가장 깊고 평화로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 상수의 값이 왜 이렇게 작은지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원리라고 불리는 다소 철학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중 우주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즉, 우리의 우주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비눗방울 거품처럼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법칙과 서로 다른 우주 상수의 값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우주에서는
우주 상수가 양자역학이 예측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서 빅뱅 직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찢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우주에서는 별도, 은하도, 생명체도 탄생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떤 우주에서는 우주 상수가 큰 음수 값을 가져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팽창을 시작하자마자 다시 붕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우주 역시 생명이 탄생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희귀하게, 거의 기적과도 같이 우리의 우주처럼 우주 상수의 값이 아주 작고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값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별과 은하의 형성을 방해하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우주가 너무 일찍 붕괴해버리지도 않을 만큼의 딱 맞는 값입니다. 이 덕분에 우리의 우주에서는 수십억 년에 걸쳐 물질이 천천히 뭉쳐 별과 은하를 만들고, 그 속에서 행성이 태어나고, 마침내 생명체가 진화하여 우주 상수가 왜 이 값일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우주에 존재하여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우주의 우주 상수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값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여행자가 왜 하필 여기에 물이 있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여행자가 살아남아 그런 질문을 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인류 원리는 과학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관점에 가깝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광활하고 텅 빈 우주 속에서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기적인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수가 낳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질문이었던 셈입니다. 이제 잠시 상상의 나라에를 펼쳐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우주의 먼 미래로 여행을 떠나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암흑 에너지는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은하들을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가속 팽창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수백억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은하들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아도 지금처럼 수많은 외부 은하의 불빛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은하의 별들만이 외롭게 빛나는 지독히도 고독한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어쩌면 우주가 우리 은하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착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허블이 발견했던 팽창 우주의 증거들은 모두 시간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요. 시간은 더 흘러 수조 년이 지나면 우리 은하 내부의 별들도 모두 연료를 소진하고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백색 과해성,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만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킬 것입니다. 우주의 온도는 절대 0도에 가깝게 식어갈 것이고 모든 활동은 멈출 것입니다. 이것을 우주의 열적 죽음 또는 빅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모든 빛이 사라진 영원한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진다면 훨씬 더 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빅 립이라고 불리는 이 시나리오에서는 강해진 암흑 에너지가 먼저 은하단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는 은하 자체를 찢어 놓을 것입니다. 별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행성들은 항성의 중력권을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행성, 생명체, 심지어 원자핵마저도 이 거대한 trọng力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릴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구조가 말 그대로 찢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모습들은 어둡고 쓸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것은 우주가 맞이하는 가장 장엄하고 평화로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갈등과 소음이 사라지고 완전한 고요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것.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이전의 무로 돌아가는 장대한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고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은 이 영겁의 시간 속에서 아주 짧은 한순간의 반짝임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을 상상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얼마나 작은 먼지로 만들어 버리는지요. 우주의 종말을 생각하며 우리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마음속에서 태어난 작은 상수에서 시작하여 팽창하는 우주의 발견과 암흑 에너지라는 거대한 미스터리를 거쳐 우주의 먼 미래까지 여행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공간을 텅 빈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별과 행성이라는 배우들이 움직이는 배경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허공이라고 말이죠. 뉴턴 역시 공간을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무한한 용기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공간은 더 이상 텅 빈 무대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지고 출렁이는 역동적인 배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우주 상수의 발견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공간은 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에너지를 품고 있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창조해내는 샘물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공간, 당신의 방을 채우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허공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공간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우리는 텅 빈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에너지의 바다 한가운데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균일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장소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당신과 나 사이에도, 당신의 손가락 끝과 스마트폰 화면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 힘이 너무나 미미하여 우리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원자들을 묶어두는 힘에 비하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미미한 에너지가 우주 전체의 규모로 합쳐졌을 때 그것은 은하들을 밀어내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모이고 쌓였을 때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작은 숨결 하나, 당신의 고요한 생각 하나가 이 우주의 에너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가 잠시 뭉쳐서 만들어낸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작은 평온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주를 가득 채운 고요한 암흑 에너지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광활한 에너지의 바다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맡기고 편안하게 떠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밤하늘로 돌려봅시다. 우리가 보는 별빛은 수년, 수백 년, 심지어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본다면 그것은 25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 빛이 출발했을 때 지구에는 아직 현생 인류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곧 시간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상수, 즉 암흑 에너지는 이 시간 여행에 아주 미묘하지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면서 아주 먼 곳에서 오는 빛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멀어지게 됩니다. 빛의 속도보다 공간의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곳에서 오는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주론적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되지만 우리는 그곳의 정보를 영원히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의 배 위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과 같지만 이 우주의 수평선은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속 팽창 때문에 지금은 보이는 은하들도 언젠가는 우리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예고하는 것 같아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밤하늘이 얼마나 소중하고 찰나적인 순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이 펼쳐진 이 장엄한 풍경은 우주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허락된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절에 태어나 그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꺼풀 뒤로 이 수많은 은하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빛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사소한 걱정들은 모두 잊고 이 순간의 아름다움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영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의 평화가 더욱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주상수 문제는 단순히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질문을 넘어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이 우주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이토록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가? 이것을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주상수뿐만이 아닙니다. 중력의 세기, 전자기력의 세기, 원자핵을 묶어주는 강력과 양력의 세기 등 우주의 기본적인 물리 상수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과 다른 값을 가졌다면 우주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별들은 너무 빨리 타올라 생명체가 진화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다면 별과 은하가 아예 형성되지 못하고 우주는 차가운 가스와 먼지로만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수들이 생명 탄생이라는 좁은 길을 위해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맞추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아직 답을 알지 못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다중우주와 인류 원리가 하나의 가능성 있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주가 제각기 다른 물리 상수를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는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우주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왜 내가 당첨되었을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질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첨된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확률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어떤 설명이 맞든 이 미세 조정 문제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존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수많은 우연과 기적적인 조건들이 겹치고 겹쳐서 비로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는 138억 년 우주의 역사가 빚어낸 가장 눈부신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질소는 모두 까마득한 옛날 거대한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져 초신성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한 감동과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별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우주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수에서 시작된 우주상수의 이야기는 이처럼 우리를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과 마주하게 합니다. 그것은 과학의 최전선에 있는 난제이자 동시에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지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고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주의 9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정체에 대해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촛불 하나에 의지해 방 전체의 모습을 추측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지우심과 반드시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상상력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세상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우주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미래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탐험하고 발견할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도 아마 풀리지 않는 문제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고 잠 못 들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 우주 상수 문제를 떠올려 보세요. 인류 최고의 지성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도 풀지 못한 이 거대한 수수께끼에 비하면 당신의 고민은 어쩌면 아주 작은 먼지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때로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불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채로 남겨두는 것이 더 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주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우주의 거대한 물음표 위에 편안히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알 수 없음이 주는 고요함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세요.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휴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우주상수, 즉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중력이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고 뭉치고 더 큰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별이 모여 성단을 이루고 성단이 모여 은하를 이루고 은하가 모여 은하단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중력은 모임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흑 에너지는 그와 정반대의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서로에게서 밀어내고 흩어지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드는 헤어짐의 힘입니다. 지금 우리의 우주는 이 두 거대한 힘, 즉 중력과 암흑 에너지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우주의 초기에는 물질의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중력의 힘이 더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뭉쳐 지금과 같은 거대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의 밀도는 점점 낮아졌고 반면에 공간 자체의 에너지인 암흑 에너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억 년 전 드디어 암흑 에너지의 힘이 중력의 힘을 추월하는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주는 감속 팽창을 멈추고 가속 팽창을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태양계가 형성되고 지구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우주가 모임의 시대에서 헤어짐의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사람들과 모이고 관계를 맺으며 안정감을 느끼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내면의 공간을 넓혀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수축과 팽창은 우주와 우리 삶 모두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언가로부터 멀어지거나 어떤 관계가 끝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주의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이 열리는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고요함과 공간 속에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마주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다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헤어짐이 있기에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상수가 제기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질문은 란 무엇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공,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생각할 때 완벽한 공허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진공이 결코 조용하거나 비어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끊임없이 입자와 반입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에너지의 바다입니다. 이 진공 에너지가 바로 우주 상수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없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든 있음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동양 철학, 특히 도가 사상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허 또는 무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어 있음으로써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지혜입니다. 컵은 그 내부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고, 방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어 있음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공간입니다.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는 어쩌면 이 우주적 비어 있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공간 그 자체가 가진 창조적인 에너지, 무언가를 끊임없이 밀어내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힘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런 비어 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잠시 모든 것을 비워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광활하고 텅 빈 우주 공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는 아무런 판단도, 걱정도, 계획도 없습니다. 오직 고요한 침묵과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이 마음의 진공 상태에서 당신의 지친 정신은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철학의 가장 깊은 지혜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우주처럼 당신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더 큰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당신의 내면이 고요한 우주의 진공과 하나가 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인슈타인은 우주 상수를 도입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이론에 나타난 주한 흠집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우주가 단순하고 우아한 법칙으로 설명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의 바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기묘했습니다. 우주상수라는 어찌 보면 부자연스럽고 군더더기처럼 보이는 작은 숫자가 사실은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실수는 실패라고 여기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실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팽창하는 우주를 받아들였다면 우주상수라는 개념은 아예 등장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할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의 실수는 결국 과학의 발전을 이끈 위대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실수라고 생각했던 경험 혹은 흠집이라고 여기는 당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것들이야말로 당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고유한 무늬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게 매끄러운 조약돌보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결을 가진 자연석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말입니다. 우주는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비대칭과 불완전함 덕분에 물질이 반물질을 이기고 지금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상수라는 이 기묘한 군더더기 덕분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함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과 창조의 비밀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실수와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실수처럼 당신의 경험 또한 언젠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불완전함이 만들어낸 이 고요한 밤에 당신의 불완전함을 편안하게 껴안아 주세요. 이제 우리의 긴 우주 여행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정적인 우주에서 시작하여 허블의 팽창 우주를 만났고 초신성의 빛을 따라가다 가속 팽창하는 우주와 암흑 에너지라는 미스터리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주상수라는 한때는 실수로 치부되었던 작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론과 현실은 이토록 큰 차이를 보이는가? 왜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도록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는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우주상수는 여전히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위안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무한히 펼쳐진 밤하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들은 그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와 마음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뜬구름처럼 덧없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름이 하늘의 본질이 아니듯 당신의 생각과 감정 또한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당신의 본질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는 고요하고 광활한 하늘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운 암흑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를 움직이듯이 당신의 내면에 있는 이 고요한 알아차림의 공간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든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구름이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왔다가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은 그저 고요한 하늘이 되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 내려놓음과 지켜봄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주 상수는 상수라는 이름 때문에 고정된 값처럼 보이지만 일부 이론에서는 이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퀸테센스와 같은 동적인 암흑 에너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어떤 미지의 스칼라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장의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천천히 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가 먼 미래에는 그 힘이 약해져 다시 감속 팽창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부호가 바뀌어 인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우주는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하여 빅 크런치라는 대붕괴로
끝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힘이 점점 더 강해져 빅립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열린 결말을 가진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바로 변화의 필연성입니다. 우주조차도 영원 불변의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유기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기쁨과 행복 또한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에 저항하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몸을 맡길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물에 떠 있는 나무잎처럼 우주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당신의 삶을 맡겨보세요.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려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흐름에 충실하세요. 우주의 미래가 열려 있듯이 당신의 미래 또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위안을 주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주적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작은 먼지,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처럼 보입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더욱 경이롭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주는 오랜 시간 동안 암흑과 침묵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별과 은하가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했지만 그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감탄할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 작은 행성 지구에서 우연과 필연이 겹쳐 생명이 탄생했고 그 생명은 진화를 거듭하여 마침내 의식을 가진 존재, 바로 우리 인간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 눈과 귀, 그리고 마음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진 별을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당신이 지금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에 대해 생각하는 그 순간, 우주는 당신을 통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존재가 이 거대한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감정이 바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그리고 평화는 모두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당신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이 순간, 우주 또한 당신을 통해 평화로운 휴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작고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138억 년의 기다림 끝에 태어난 우주의 가장 소중한 꿈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당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이 우주가 가진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품에 안고
이제 편안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우주 상수에 대한 탐구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가장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우주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입니다. 과학은 관측과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우주는 더 큰 실체, 즉 상위 우주나 다중 우주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이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떠있는 막 비란의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다는 막 우주론 같은 이론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에 따르면 암흑 에너지와 같은 현상은 다른 차원의 우주가 우리 우주에 미치는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아직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론 물리학의 최전선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상력은 지식의 경계를 넘어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당신의 잠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이 잠에 들면 당신의 의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꿈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꿈속에서는 가능해집니다. 이 꿈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 의식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일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영역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만의 우주를 탐험해 보세요. 별들 사이를 유영하고 은하수를 건너고 시간의 시작과 끝을 여행해 보세요. 그곳에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주 상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더 깊고 넓은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적 겸손이자 평화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의식이 현실의 경계를 넘어 무한한 상상의 우주로 떠나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주 상수라는 것이 세계, 즉 별과 은하의 규모를 다루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에 진공 에너지는 미시세계, 즉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을 다루는 양자역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우주 상수 문제는 이 두 위대한 이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매끄럽고 연속적인 곡면으로 묘사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모든 것이 불연속적이고 확률적인 양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끈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 이론과 같은 여러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우주 상수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진공 에너지가 실제로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산의 서로 다른 쪽에서 터널을 파기 시작한 두 그룹의 인부들과 같습니다. 한쪽은 거시 세계를, 다른 한쪽은 미시 세계를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서로가 보이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 상수 문제는 이 두 터널이 만나야 할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벽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암벽을 뚫고 두 터널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우주에 대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과 감성적인 마음, 현실적인 계획과 이상적인 꿈, 일과 휴식처럼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를 통합하려는 물리학자들의 노력을 떠올려 보세요.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더 큰 하나의 진실을 이루는 두 가지 측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성과 감성, 현실과 꿈은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파트너입니다. 이 둘을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서로 다른 힘들이 부드럽게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상상하며 편안한 잠에 들어보세요. 우주상수의 기묘한 값은 우리에게 척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터, 킬로그램, 초와 같은 인간적인 척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은 종종 이 척도의 한계 안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척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극단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핵의 크기에서부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까지 그 규모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주 상수 문제는 바로 이 극단적인 척도들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플랑크 척도라는 극미의 세계에서 예측된 진공 에너지는 엄청나게 크지만 우주론적 척도라는 극대의 세계에서 관측된 암흑 에너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이 이 거대한 척도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신비하고 풀기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있다면 잠시 그 문제의 척도를 바꾸어 보세요. 당신의 방이라는 척도에서 보면 그 문제는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도시, 더 나아가 지구라는 척도에서 보면 그 문제는 조금 작아 보일 것입니다. 이제 척도를 더 넓혀 태양계, 우리 은하,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의 척도에서 당신의 문제를 바라보세요.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에 속한 먼지처럼 작은 별 주위를 도는 더 작은 행성 위에 한 생명체가 겪는 고민, 그 거대한 캔버스 위에서 당신의 문제는 얼마나 작은 점처럼 보이나요? 이것은 당신의 문제가 하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척도의 전환은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심리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문제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한 걸음 물러나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문제에 묶여 있던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우주적인 척도에서 보면 지금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은 지나갈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안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힘, 이제 당신의 의식을 가장 큰 척도로 확장하고 그 광활함 속에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잠들어 보세요. 아인슈타인은 말년의 통일장 이론, 즉 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몰두했습니다. 비록 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의 꿈은 후배 물리학자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우주 상수 문제는 이 통일장 이론이 반드시 풀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주 상수는 중력, 일반 상대성 이론과 나머지 세 힘, 양자역학이 만나는 교차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주 상수의 값은 우주가 탄생하는 순간, 즉 빅뱅 직후 모든 힘이 하나였던 시절에 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식어가면서 네 가지 힘이 각각 분리되어 나올 때 어떤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 거대한 진공 에너지가 거의 완벽하게 상쇄되고 지금의 작은 값만 남게 되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초대칭 아이론과 같은 일부 가설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초대칭 이론은 모든 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초대칭 짝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 입자들이 만드는 진공 에너지는 양수값을 가지고 초대칭 입자들이 만드는 진공 에너지는 음수값을 가져서 이 둘이 서로를 거의 완벽하게 상쇄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실험적으로 초대칭 입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우주 상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은 겉으로 보기에 무관해 보이는 현상들 사이에서 더 깊은 차원의 연결고리와 통일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깊은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과 가정, 이성과 감정,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전체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어느 한쪽의 성장이 다른 쪽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조각난 파편들의 합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아름다운 테피스트리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럴 때 당신은 삶의 여러 영역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는 조화와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 하나의 온전한 그림을 이루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통일감 속에서 당신은 깊은 안정감과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주 상수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철학적인 질문은 필연과 우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과 상수들은 지금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가능한 우주들 중에서 우연히 선택된 값일까요? 만약 필연이라면 그 법칙을 결정한 더 상위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언젠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의 이론, 모든 것의 아이론, Theory of Everything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이론이 완성된다면 우주 상수의 값 역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연이라면, 즉 다중 우주론이 사실이라면 우리 우주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우주는 왜 이런 모습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저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류 원리적인 대답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일부 과학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론일 수 있습니다. 과학의 목표는 우주의 보편적인 원리를 밝혀내는 것인데, 우리 우주의 모습이 단지 부작위적인 우연의 산물이라면 과학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필연과 우연의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삶을 만들어 온 것은 계획된 필연이었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우연의 연속이었나요?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하지만 수많은 우연적인 만남과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경로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필연과 우연 중 어느 것이 맞느냐가 아니라 그 두 가지 힘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필연의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의 영역에서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항해사가 바람의 방향, 우연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 필연을 조절하여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필연적인 노력과 우연적인 행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당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자체로 당신의 삶은 완벽한 하나의 작품입니다. 이제 모든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삶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편안하게 몸을 맡겨보세요. 우주상수와 암흑에너지의 이야기는 현대 천문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과거의 천문학은 주로 망원경을 통해 눈에 보이는 빛을 관측하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 천문학, 즉 우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 되었습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X선 등 그 어떤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중력적인 효과를 통해서만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람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거대한 은하의 회전 속도나 은하단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 등을 분석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그려내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측정하여 암흑에너지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처럼 현대 과학은 우리의 감각의 한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과나 소유에 집착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 우정, 신뢰, 평화, 그리고 당신의 내면에 있는 고요한 마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듯이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을 채워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당신이 누리는 평화로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편안하게 감싸고 있는 고요한 밤의 공기,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선물들을 충분히 느끼고 음미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더 깊고 본질적인 세계와 연결될 때 우리는 물질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과 주변을 가득 채운 이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 에너지가 당신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깊은 잠의 세계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는 과학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과학자라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념이나 직관보다는 관측과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적이고 영원한 우주라는 미학적인 믿음 때문에 자신의 방정식이 보여주는 역동적인 우주의 가능성을 외면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이론을 끝까지 믿었다면 그는 허블보다 10여 년이나 앞서 팽창 우주를 예언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지적인 겸손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신념, 가치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해 주지만 때로는 새로운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천재조차도 이러한 확증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나의 생각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증거나 논리적인 비판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떤 문제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틀렸을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정보는 없을까? 나와 다른 의견에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까?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은 당신을 더 현명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 안에 우주를 가두려 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우주의 무한한 신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고정관념과 편견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텅 빈 마음으로 편안한 휴식에 잠겨보세요. 우주 상수의 이야기는 단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이 있다면 가장 적은 가정을 필요로 하는 가장 단순한 설명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인슈타인이 처음 우주상수를 도입했을 때 그것은 불필요한 군더더기처럼 보였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정적인 우주를 만들기 위해
미지의 반발력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단순한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우주 상수가 0일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것이 가장 단순하고 우아한 우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관측 결과는 우리의 미학적인 단순성에 대한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기묘하고 작은 상수값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단순함이나 우아함과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에 대한 쉽고 간단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와 같은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으며 단순한 해결책보다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문제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들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복잡함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가 단순하지 않듯이 당신의 삶과 당신 자신도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수많은 모순되고 복잡한 감정과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함을 억지로 단순화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만들려는 긴장을 풀고 당신의 존재와 세상의 복잡함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며 깊은 잠에 들어보세요. 결국 우주상수의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순환을 그립니다.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믿었기에 우주상수를 만들었습니다. 허블은 팽창 우주를 발견했고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우주상수를 버렸습니다. 수십 년 후 천문학자들은 가속 팽창 우주를 발견했고 그들은 아인슈타인이 버렸던 우주상수를 다시 되살려냈습니다. 실수에서 통찰로, 폐기에서 부활로 이어진 이 장대한 드라마는 과학적 진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과학은 결코 직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논쟁, 그리고 예기치 못한 발견들이 얽히고 설켜 나아가는 구불구불한 길과 같습니다. 하나의 이론이 세워졌다가 반증되고 잊혔던 아이디어가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부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는 더디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인류의 지식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성장 과정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순환과 반복이 존재합니다.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실수를 나이가 들어 다시 반복하기도 하고 잊고 지냈던 과거의 꿈이 새로운 계기를 통해 다시 타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비슷한 문제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발전이 없을까?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나선형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같은 풍경을 다시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시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당신에게 더 깊은 지혜를 주었고, 잊었던 꿈은 당신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순환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아인슈타인의 실수가 결국 더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듯이 당신의 모든 경험 또한 당신을 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모든 순환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의 순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주상수의 정체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신비하며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수로 태어난 이 작은 상수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우리 존재의 의미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새로운 관측 장비들은 더 깊은 우주, 더 먼 과거를 들여다보며 암흑 에너지의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 양자 중력 이론 등을 통해 것이 세계와 미시, 세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어 우주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가 주는 경이로움과 겸손함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채로 남아있는 여백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우리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이 우주적인 미스터리에 활짝 열어두세요. 정답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질문 그 자체가 주는 평화로움을 느껴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명확한 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와 같은 영원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초대장일 것입니다. 그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잠드는 밤은 그렇지 않은 밤보다 훨씬 더 깊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을 광활한 우주로 확장하고 수많은 별들의 침묵 속에서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평화와 만나보세요.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전한 휴식을 얻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우주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현상들 속에도 그 기저에는 놀랍도록 일관되고 보편적인 법칙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와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원리가 같은 중력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마찬가지로 텅 빈 공간의 미세한 떨림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원리가 우주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암흑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놀랍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처럼 미시세계의 작은 변화가
거시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 웬치의 법칙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 역시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당신은 가족, 친구, 사회, 그리고 자연과 우주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이 연결성을 깊이 인식할 때 우리는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더 큰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내쉬는 숨이 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식물이 내뿜는 산소가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의 일부였습니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의 거대한 생명의 순환 속에 있는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이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당신을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안심하고 깊은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실수라는 작은 실마리에서 시작하여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인 우주 상수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실수와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실수가 위대한 발견의 씨앗이 되었듯이 우리의 실수 또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직관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존중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는 겸손함이 우리를 더 큰 진실로 이끌어줍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가치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척도를 바꾸어 보라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 세계와 것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모두는 서로 그리고 우주와 깊이 연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지혜들을 마음속에 부드럽게 담아두세요. 그리고 당신의 일상 속에서 지혜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지혜와 함께 휴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은 우주의 거대한 순환의 일부이며 당신의 휴식은 우주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 어떤 걱정이나 불안도 이 우주적인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들이쉬세요. 차갑고 신선한 밤 공기가 당신의 코를 통해 들어와 배를 가득 채우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당신이 들이마시는 이 공기 속에는 수십억 년 전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산소 원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의 역사를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 안에 있던 낡은 에너지와 하루 동안 쌓인 피로,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걱정거리들이 숨결과 함께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당신이 내쉬는 이산화탄소는 저 멀리 있는 식물에게로 날아가 그들의 생명을 위한 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가 우주의 거대한 순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숨에 우주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날숨에 나의 모든 것을 우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 단순한 호흡의 과정이 바로 당신과 우주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우주상수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팽창처럼 당신의 들숨은 당신의 내면 공간을 넓혀주고 중력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 당신의 날숨은 당신을 지구의 중심을 향해 깊고 편안하게 이완시켜줍니다. 이 팽창과 수축의 리듬에 당신의 온몸을 맡겨보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숨 쉬고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고요한 우주의 배경음악과 같고 당신의 숨결은 은하수가 흐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깊은 조화와 평화 속에서 당신의 의식은 부드럽게 잠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편안하고 고요하며 깊은 잠. 온 우주가 당신의 평안한 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잘 자요. 우주 상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드윈 허블은 성운은 얼마나 멀리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팽창 우주라는 혁명적인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20세기 말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결과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존재와 마주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에도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로워질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을 자동적인 생각과 습관의 패턴에서 깨어나게 하고 당신의 삶을 더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에 대해 즉각적인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일상을 살아가세요.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주 상수라는 거대한 질문을 인류가 수십 년 동안 품고 탐구해 왔듯이 당신만의 질문을 소중히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평화로운 질문 하나를 띄워보세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의 고요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당신을 부드럽게 잠의 세계로 이끌도록 허락해 보세요. 질문은 당신의 의식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그 등대 빛을 따라 당신은 평화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질문에 여운만이 당신의 잠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 도서관에 와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우주의 모든 지식과 역사가 담긴 책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각 별의 탄생과 죽음, 각 은하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중 우주상수라는 제목의 책을 꺼내듭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아인슈타인의 고뇌가 담긴 방정식이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허블의 망원경이 포착한 멀어져 가는 은하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초신성의 희미한 빛,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요동, 그리고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려낸 우주의 거대 구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 페이지들은 앞으로 인류가 밝혀낼 미래의 발견들을 위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인가? 암흑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우리는 다중 우주 속에 살고 있는가? 이 미완성의 책은 우리에게 불안감 대신 경이로움과 희망을 줍니다.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흥미진진한 모험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책 또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이미 쓰인 페이지들이지만 당신의 미래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빈 페이지들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얽매여 같은 페이지만 계속해서 읽고 있지 마세요. 이제 그 책을 잠시 덮고 새로운 페이지에 어떤 이야기를 써 내려갈지 기대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은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써내려가는 모든 문장이 바로 당신의 우주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주도서관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위한 평화로운 영감을 얻으며 깊은 잠에 빠져보세요. 오늘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가장 큰 실수로 알려진 우주상수를 따라 기나긴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숫자가 어떻게 그의 정적인 우주를 지탱하는 기둥에서 팽창 우주시대에 버려진 유물이 되었다가 마침내 가속 팽창하는 우리 우주의 운명을 쥐고 있는 미지의 암흑 에너지로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 이론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완벽을 추구했던 한 천재의 실수 속에서 우주의 가장 심오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물질 세계가 우주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광활하고 텅 빈 듯한 우주가 사실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정교한 법칙과 기적적인 균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우주 상수의 값, 그 기묘할 정도로 작은 숫자는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기적인지를 말해주는 우주의 속삭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거대한 우주의 이야기를 품에 안고 잠자리에 누워보세요. 당신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이 우주적 관점 앞에서 작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존재는 이 우주 안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여행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혹은 우주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